여기는 정맥치료실인데 애기들 검사한다거나 할 수 있거나 좀 처지는 애들 수액 맞는 경우에 여기서 혈관 잡고 혈관 잡을 때 피 뽑고 그런 곳이고, 침대에 있는 곳은 수액 맞으면서 누워있는 애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애기들 재우는 검사들이 있는데 검사 끝나고 하나들 완전히 깰 때까지 누워있으면서 모니터 달고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다 괜찮은지 보는 곳입니다. 보통 간호사 선생님이랑 간호보조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진료 때는 저희는 진료실에 있어서 외래 진료를 보니까 거의 안 오고, 혈관이 안 잡힌다 그럼 저희도 같이 잡으러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뭐 응급한 경우 119 타고 오는 경우 같은 경우 여기서 같이 처치하기도 합니다.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노출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이제 애기들 수액을 잡을 때 누군가가 계속 막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있으면 제가 온전히 애기한테 집중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원하시는 설명 같은 거 있으면 찍으세요 얘기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애기들 혈관 잡을 때 이렇게 보면 애기들이 통통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 레이저인가? 이 초음파 기계로 여기를 보면 혈관들이 보여요. 그럼 조금 애기들이 혈관 찾기가 쉽고, 그걸 조금 본 다음에 다시 감각으로 느껴서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계예요. 혈관 찾는 기계. 주사 맞는다고 빨리 낫진 않지. 항상 설명드리지, 주사 맞는다고 해서 빨리 낫진 않는다. 사실 애기들 주사라는 게 경구로 똑같은 경우인데 애기들이 진짜 막 못 먹고 토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고, 국가접종은 저는 그래 다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예방접종이 걸리지 않게 한다 이거는 아닌데 안 맞은 경우보다는 증상이 좀 약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독감 A 같은 경우에 뇌염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결론을 놓고 보면 우리 애는 항상 한 번도 안 맞았는데 독감도 안 걸렸고, 뭐 독감 걸렸는데 뇌염도 안 걸렸다 하면 너무 좋은 결말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환자들을 보는 경우 가운데 이 애들은 이렇게도 갔고 저 애들은 저렇게로 갖고 가니까 그 병에 대한 예후를 생각할 때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고 진료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예방접종은 그런 큰 쪽으로 가는 것들을 예방하는 것 같고, 안 맞는 사람보다는 맞는 사람이 훨씬 덜하니 당연히 맞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성인은 내가 아픈 걸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는데 애기들은 진짜 너무 아파도 사실 장난감이랑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지 애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실제로 항암하는 애들도 엄마랑 장난감만 있으면 애기들은 버틸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울 이런 게 애기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열이 막 5, 6일 간다, 애기가 너무 처진다, 안 먹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증상들이지. 근데 열이 가장 중요하대. 사그라들었다. 요즘 독감이 폐렴으로도 많이 오는데, 두 번째는 핵문근 융해증이라고 운동선수들이 막 운동 많이 한 다음에 운동 너무 심하게해가지고 근육 효소들이 다 막 하게 되는 핵문근 융해증 이런 게 있는데, 독감을 걸린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작년이랑 올해 제가 보는 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 이제 의뢰서를 가지고 그걸 CPK라는 걸로 검사하는데 그게 막 2000까지 가가지고 의뢰서 가지고 내원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다시 열나는 경우인데, 잠깐 8도 1, 2 이거는 그렇지만 다시 막 8도 5 이상으로 다시 열난다 그럼 다시 병원에 와보는 게 좋아요. 보통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면 열이 떨어지는데, 하루 정도 충분히 떨어졌는데 갑자기 다시 고열로 38도 5, 39도 0까지 간다 이러면은 독감 말고 다른 감기가 걸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독감으로 인해서 점점 다른 합병증들, 후유증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병원 와서 청진해보고 아기 상태를 의료진한테 보이는 게 안전하다. 자세를 권장한다고 한들 혈관이 보이는 곳, 성인이랑 똑같은데 아기들 이게 통통해서 안 보이니까 대부분 이제 100일 미만 아기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너무 느낌 좋은 그런 아기들은 안 보이니까 잡히는 데가 제일 좋죠. 다만 이제 돌을 지나면 여기 발목 쪽에도 되게 혈관이 잘 잡히는데, 걸어 다니는 애들은 또 거기를 두면 애기들이 걸으려고 하니 또 유지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팔 쪽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또 성인처럼 큰 나이는 또 못 잡아요 여기는 또 애기들은. 그래서 이런 혈관들을 잡다 보니까 보이는 데가 제일 좋고, 보이는 데를 다 찾아 헤매는 거니까 권장 자세는 없죠. 수액을 놓고 선생님들은 가시잖아요. 자기들 30분 막 그렇게. 그럼 그동안 보호자가 옆에 보고 있는데 만약에 부어오른다 그러면 바로 말씀드려야지. 여기 부어오는데 봐주세요 해도 되고, 이제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는 아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혈관통이 있을 수 있을 경우는 부어오르지 않는데 아프다 그럼 수액 속도를 좀 줄일 수 있고, 근데 이제 부어오른다 하면 이제 빼고 다른 데를 잡아야죠.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약 따라 조금 다른 경우 같은 경우인데,
뭐 항암제 같은 경우는 진짜 세면 안 되니까 진짜 조심히 잘 놔야 되고, 항암제가 샜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진짜 심한 경우는 괴사라고 말하게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피부에 영향을 좀 주죠. 근데 이제 뭐 일반 그냥 생리식염수 같은 그런 수액 라인은 부어오르다 대부분 그냥 가라앉고 큰 이상은 없죠. 모든 아이들은 주사 앞에서 담담한 애기들은 없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큰 애다, 초등학생이다. 근데 이제 다른 둘째, 셋째랑 비교해서 보니까 얘가 유독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기가 주사가 맞을 때 아픈 건지, 주사 애기 들어갈 때 아픈 건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우리 애기는 그래도 맞는 거는 용감하게 잘 맞았는데 주사 애기 들어갈 때 아파요. 그러면 수액이 들어갈 때 아파하는 친구라 속도를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좋죠. 그 대신에 천천히 맞는 대신에 시간은 더 늘어날 수는 있다. 혈관이 좀 얇고 하다 보니까 혈관통이 있을 수 있고, 성인은 그냥 항생제 같은 거 들어갈 때도 성인은 괜찮은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혈관통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주는 항생제인데 조금 섞어가지고 원래 한 10분 동안, 5분 동안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한 30분 주세요 하면 훨씬 덜해요. 훨씬. 애기들의 혈관이 24시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매번 혈관의 컨디션도 바뀌니까 그때는 여기가 잘 잡혔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가 잘 잡힐 수도 있고, 아이들은 여기 혈관을 잘 잡진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팍 구부리는 데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또 큰 혈관이 좀 있어가지고 성인은 여기 잡아도 이렇게 피고 계시면 되는데 아이들은 여기 잡는 게 혈관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또 구부리다 보면 또 유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여기에 잡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독감수액 같은 거 맞는다 그런 경우는 한 20분이면 맞으니까 그때는 뭐 이 정도로 큰 애들은 맞을 수 있지만 보통 여기 큰 라인은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애기들은 여기는 거의 안 잡아요. 진짜 최종적으로 안 될 때 여기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그때 당시엔 잠깐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고 20분을 맞는 수액이었는지 진짜 뭐 24시간을 맞아야 되는 수액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럼 24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혈관이 잘 보여서 유지가 잘 되는 데인데 그걸 부모가 알고 있다. 그럼 당연히 그쪽으로 시도해보면 좋죠. 수액을 무조건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빼면 대체 방법이 있어요? 한 번 빼면 보통 2번은 안 빼.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얘가 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신 거지. 그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잘 보더라도 부지불식간에 팍 했는데 이제는 뺄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시니까 조심시키기도 하고 더 잘 보시기도 하고, 보통 한 번 팍 하면 이제 2번, 3번까지 막 그러는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그치, 자기가 아프니까. 근데 이제 2번, 3번 그런다 하면 그때마다 놓는 방법밖에 없지. 영양제, 애기들 영양제가 따로 있긴 해요. 엄청 작은 뭐 단백질 수액이라든지 이런 영양제가 좀 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들이 맞는 비타민 수액 같은 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애들이 너무 기력이 없어 보인다 그럼 간헐적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든 소아과가 다 수액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진료만 보고 거기서 아기가 너무 처지니까 수액 맞으러 가세요 하면 의뢰서를 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오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도당 주사를 보통 주는데, 줄 때 보통 같이 영양수액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기가 조금 처진다거나 계속 못 먹어가지고 뭐 피검사 수치상에서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보인다 그럼 저희가 맞으실래요? 라고 드리기도 하고. 삶이 힘들지라도 사랑합니다. 힘내서 나아야지. 생각해봐, 누군가 막 자기를 막 잡고 아픈데 찌르고 얼마나 화가 나. 그래도 그 순간을 견디면 삶을 배워가는 과정 아닐까. 사랑합니다.